네, 2025년 9월 12일 오픈DMK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이제 Autoregressive Models in Vision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원래 이 Autoregressive 모델이라고 하는 게 Next Token Prediction이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많이 수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제안된 Next Scale Prediction이라는 이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들어가기에 앞서서 발표자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이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재학 중인 조한샘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세미나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LM이 이제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면서 이 LLM의 성공적인 모델링 기법을 컴퓨터 비전 분야에도 이제 좀 가지고 와보자 라고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8년도만 해도 이런 LLM의 모델링 방식인 오토 리그레시브 기반의 이제 모델링 방식이 이런 식으로 조금 연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L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xt Token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를 수행을 함으로써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요. 이 Next Token Predi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텍스트 문장이 있으면은 이 이전 단어들을 통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걸 Next Token Predi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LLM의 성공을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로 가져오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그대로 이런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이제 제안을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토큰 형태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 이전 토큰들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이런 형태로 모델링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VAR, 이제 Visual Autoregressive Modeling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이 Next Token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Next Scale Prediction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Next Scale Predic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VAR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모델들보다 이제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X축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 속도를 의미를 하고요. 이 이미지 생성 속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을수록 좋은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FID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 좌측 하단에 있는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퓨전 기반의 모델들,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기반의 모델들, 그리고 겐 기반의 모델들보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VAR이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기존의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이제 이미지 생성과 이미지 생성 퀄리티 측면, 생성 속도와 생성 퀄리티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해당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성능 덕분에 이제 이 논문이 24년도 유립스에서 이제 출판이 된 논문인데, 이 24년도 유립스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 대해서 오늘은 세미나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어떻게 포뮬레이션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이고요.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X라고 하는 데이터의 분포를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는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라고 하는 X 자체가 이런 여러 토큰들의 어떤 셋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X를 X1부터 X라지 T라고 하는 토큰들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이 토큰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정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토큰들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모델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큰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저희는 체인롤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수식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뮬레이션에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첫 번째,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토큰 단위로 분할을 하는지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후에 발표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토크나이즈 된 애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모델링이 진행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이 어떻게 이제 학습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포뮬레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제 토큰 단위로 분할해주는 토크나이제이션 과정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이 수행되는 과정은 아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입력 이미지가 있고요. 이 입력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서 어떤 피처맵을 추출을 하고 그 피처맵을 이제 중간 과정을 통해서 어떤 토큰들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하는 이 리컨스트럭션 형태로 이 토크나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 인풋 이미지를 토큰 단위로 바꿀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 같은 경우는 이 피처맵을 뽑았을 때 이 피처맵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보면은 이 컨티뉴어스한 피처를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토큰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과정은 이제 굉장히 심플한데요. 결국에는 이 픽셀 단위의 어떤 피처들을 이제 코드북이랑 이제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픽셀인 x x1 같은 경우를 예시로 보면은 x1 햇과 이 코드북에 있는 각각의 벡터들 간의 시밀러리티를 모두 계산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사한 벡터를 이제 토큰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이 x1과 이제 코드북에 있는 애 중에 가장 가까웠던 게 이 GV라고 하는 벡터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 벡터를 가지고 와서 이걸 첫 번째 토큰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점은 결국에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위로 토크나이즈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토큰, 이 첫 번째 이 피처맵에서 첫 번째 픽셀이 이제 원래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receptive field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패치, 이 전체 이미지에서 이 패치만큼이 이 하나의 토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토큰 단위로 이제 저희가 분할을 한 다음에는 모델링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토큰 단위로 분할을 한 다음에 기존의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이전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걸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포뮬레이션을 할 때 이 토큰들 간에 이런 순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토큰이 들어가서 첫 번째 토큰을 예측하고 첫 번째 토큰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하는 이런 형태로 그 이전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커절 마스크라고 써놓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 결국에는 과거의 토큰들만을 보고 그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텐션의 이런 형태로 마스킹을 씌워주게 되고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 단위로 토큰으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이 토큰들이 이제 이런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어떤 가정이 좀 유효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봤을 때 이 순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해준 거지 실제로 이미지에서 어떤 순서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다섯 번째 토큰이랑 여섯 번째 토큰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다섯 번째 토큰이 여섯 번째 토큰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으로만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한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다섯 번째 토큰이 여섯 번째 토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여섯 번째 토큰이 다섯 번째 토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양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그대로 이런 이미지를 모델링 하는데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VAR이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Next Scale Prediction이라는 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포뮬레이션을 살펴보게 되면 똑같이 이제 이 VAR도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의 PX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근데 여기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X를 이제 X1, X2, X-T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치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새롭게 정의한 토큰인 R1, R2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방식의 토크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의 그 모델링 방식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이 패치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에서는 스케일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1x1 스케일에서의 토큰이 하나 있고요. 2x2 스케일에서의 토큰이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스케일 단위에서의 토큰들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입력 이미지가 있고 이거를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피처맵을 추출하게 되고 이 피처맵을 저희가 원하는 이제 뭐 1x1, 1x1, 2x2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케일을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그 저희가 원하는 스케일로 먼저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운 샘플링을 수행한 이후에 이제 앞에서 봤던 그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퀀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즉, 이 R1 이 다운샘플링 된 이 피처맵과 코드북 사이의 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가장 유사한 그 벡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토큰을 다시 이제 업스케일 시킨 다음에 그 레디주얼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디주얼을 이제 넘겨주는 이유는 기존의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 그 토크나이제이션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여러 방식의 토크나이제이션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레디주얼 방식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그런 연구들을 이제 좀 따라서 이 VAR이라고 하는 논문에서도 이런 레디주얼 방식의 토크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를 여러 멀티 스케일에 대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모델링을 수행을 해줘야겠죠. 모델링을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이전 스케일의 토큰들의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 스케일의 토큰들을 예측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토큰이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1x1 스케일의 토큰을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x1 스케일의 토큰이 들어가서 2x2 스케일의 토큰을 예측을 하고 이 2x2 스케일의 토큰이 다시 이제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3x3의 그 3x3 레졸루션의 토큰을 예측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달라지는 점은 기존의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이 토큰 하나하나를 예측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토큰 하나하나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에서는 이 전체 단위의 토큰, 즉 하나의 스케일에 있는 이 전체 토큰을 한 번에 예측을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과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어텐션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블럭와이즈로 이제 마스킹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1x1 스케일, 2x2의 그 토큰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2x2를 예측을 할 땐 1x1 스케일의 그 토큰들을 모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x3, 이 9개의 토큰을 예측을 할 때는 그 이전에 해당하는 5개의 토큰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블럭 단위로 마스킹을 처리해주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과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이라는 걸 좀 비교를 해보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이미지의 어떤 시퀀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지라는 그 데이터의 특성 자체가 이런 실제로 시퀀스가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 시퀀스라는 거는 이 모델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지정을 해준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스케일 내에서는 그런 따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내에서도 볼 수 있던 것처럼 그 하나의 스케일 내에서는 그 마스킹이 진행이 되지 않고 각각의 토큰들의 정보를 서로가 참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서로 토큰들 간의 어떤 정보를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단방향성이 아니라 이제 양방향성의 정보 교환을 이제 토큰 그 각각의 스케일 내부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미지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에 비해서 조금 더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토큰을 넣어서 스타트 토큰을 넣어서 첫 번째 토큰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첫 번째 토큰을 넣어서 두 번째 토큰을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픽셀 하나하나마다 생성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픽셀을 생성을 할 때는 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랜스포머 구조 같은 경우는 시퀀스의 쿼드라틱한 형태로 이 타임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즉 어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생성할 때는 1 곱하기 1의 제곱만큼의 어떤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스타트 토큰과 첫 번째 토큰을 넣어서 두 번째 토큰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의 제곱만큼의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3x3 총 9개의 토큰을 다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생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총 1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 다 더한 정도의 어떤 타임 컴플렉시티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근데 반면 이제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토큰을 넣어서 이제 1x1을 이제 예측을 하고요. 이 1x1의 토큰을 넣어서 또 2x2 토큰을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 단위로 한 번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토큰을 생성을 할 때는 1의 제곱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을 생성을 할 때는 이제 시퀀스 랭스가 5기 때문에 이제 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9x9를 생성을 할 때는 전체 14의 제곱만큼 이제 그 타임 컴플렉스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이 왼쪽에 있는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훨씬 더 적은 양의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요구를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걸 좀 제너럴라이즈를 해가지고 논문에서 이제 논문의 어펜딕스 쪽에서 그 실제로 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냐를 계산을 해놨는데 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n의 6제곱 정도의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VAR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n의 4제곱 정도로의 어떤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그 양방향성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그 어떤 그 생성 모델의 타입에 따라서 GAN, 디퓨전, 그 다음에 기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그 다음에 VAR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그 생성 모델과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FID라고 하는 그 이미지 생성 퀄리티를 측정해주는 지표랑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들어가는 시간을 이제 함께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생성 퀄리티는 좋지만 이제 생성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그 AR 모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생성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이 VAR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R 모델들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AR 모델들이 이제 도입이 됐던 이유가 LLM의 성공에 의해서 그 LLM이 성공했던 것들을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도 가지고 와보자 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LLM의 성공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즉 이미지 모델의 그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모델의 성능이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는 스케일러빌리티와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통해서 이제 LLM이 학습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는 걸만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도 제로샷 혹은 퓨샷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 제너럴라이즈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이제 LLM의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LLM의 성공 요인이 VAR에서도 이제 잘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실험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모델의 성능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냐 그걸 이제 살펴본 실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X축이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델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Y축 같은 경우는 테스트 로스입니다. 즉 이제 모델의 성능이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 로스이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좋은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의 성능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따라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쭉 감소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를 체크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작은 모델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큰 모델로 스케일업 했을 때 이제 그 작은 사이즈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모델이 이제 큰 사이즈에서도 그대로 성능이 훨씬 더 발전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자원 같은 걸 좀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화 성능인데요. VAR 같은 경우는 이제 Next Scale Prediction을 학습을 했죠. Next 그 다음 스케일의 토큰들이 뭔지를 이제 예측하는 걸 학습한 모델인데, Next Scale Prediction을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페인팅이나 아웃페인팅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 바로 이제 학습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실험입니다. 그래서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이 생성하게 만드는 태스크가 인페인팅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인페인팅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아웃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박스 이미지를 고정을 해놓고 이 바깥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생성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을 통해서 만을 학습을 했지만 모델이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AR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 VAR 모델을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그 이미지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VAR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이미지 생성만을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을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확장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이어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인 HERT라고 하는 논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25년도 ICLR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현재까지 한 60회 정도 인용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VAR 논문의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는 결국엔 토크나이제이션 과정이 퀀타이제이션, 즉 이제 어떤 컨티뉴어스한 이제 피처 맵을 이 코드북에 있는 하나의 그 피처 그 어떤 벡터 값으로 이제 매핑을 하다 보니까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한 피처를 디스크리트한 토큰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레디주얼 토큰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그걸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입력 이미지가 있고 이 입력 이미지를 인코더를 통해서 컨티뉴어스한 피처맵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제 그 VAR에서 했던 것처럼 그 토커나이제이션을 동일하게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커나이제이션이 진행된 이후에 각각의 토큰들을 이제 마지막 스케일인 3x3, 여기선 3x3이 되겠죠. 3x3의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해준 다음에 모두 더해서 이제 디스크리트한 토큰을 이제 하나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즉, 이 디스크리트한 토큰과 컨티뉴어스한 토큰의 차이를 레디주얼 토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디주얼 토큰을 활용을 해서 이 토크나이제이션 방식을 조금 더 고도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레지듀얼 토큰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아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기 때문에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텍스트 토큰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 텍스트 토큰이 이제 스타트 토큰으로 들어가서 그 VAR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AR 방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디스크리트 토큰을 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리트 토큰을 이제 조금 컨디션으로 받아서 이 레디주얼 토큰을 생성을 하는 걸 학습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디스크리트 토큰과 레디주얼 토큰을 더해서 최종적인 컨티뉴어스 토큰을 만든 이후에 이 컨티뉴어스 토큰을 디코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레디주얼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 레디주얼 토큰은 따로 레디주얼 토큰을 생성하는 걸 따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VAR 방식의 토크나이제이션과 이 하트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토크나이제이션 방식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입력 이미지고 이 중간에 있는 건 VAR 방식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하트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복원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사람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진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트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VAR 방식보다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레지듀얼 토큰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VAR에서 활용하는 그 디스크리트 토큰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어떤 스트럭처 같은 거를 이제 잡아주고 있고요. 이 하트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안했던 레지듀얼 토큰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그 디테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트럭처랑 이미지의 디테일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하트라는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VAR을 활용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과 기존의 디퓨전 기반의 소타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그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해낸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존에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에서도 모델링이 수행이 됐었는데, 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대신에 이미지에 좀 적합할 수 있는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 VAR이라고 하는 논문은 기존의 AR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에 비해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훨씬 더 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VAR을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으로 확장했던 하트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이 하트라고 하는 논문은 이제 레디주얼 토큰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세미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